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 그리고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꼭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버튼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투자자 여러분들 꼭 좀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들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드린 이 로봇 산업 보고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좋아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최근 이제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100% 무인 공장을 만들겠다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1, 2거래일 정도 로봇 관련주들이 또 대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로봇 산업은 이제 막 개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로봇 총정리 보고서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받고 싶으시다. 지금 이제 로봇 산업을 총정리를 하면서 관련된 이슈들과 종목들까지 전부 다 이제 급등 타이밍 쪽에서 직접 만든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받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료로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를 한 내용 삼성 로봇 미국 900조 투자 임박 이후에 추가적인 투자, 지금 로봇 투자가 임박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무인 로봇 대장주 여기서 나온다. 찐수혜주 종목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영상을 찍었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100% 사람이 하나도 없는 100% 무인 공장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신규 공장 같은 경우는 이 자동화 공정이 상당 부분 진전된 내용에 있어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8월 2일 그리고 오늘 8월 3일 이틀 동안에 로봇주가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이 부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미리미리 급등 타이밍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구간이 나온다 언급을 드렸었던 내용이죠. 당장 이제 7월 27일 올려드렸었던 뭐 일주일도 안 됐었던 영상인데 여기서 이제 찍어 드렸었던 뭐 SPG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많은 상승은 아니지만 많은 상승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한 20% 가까운 지금 상승세가 나와줬고요. 이때 이제 같이 조금 찍어 드렸었던 뭐 삼익 THK 같은 경우도 많은 상승세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10% 정도 가까운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급등 타이밍의 로봇 총정리, 이 로봇 감속기 섹터에 대해서 대형 중장비라던가 그러니까 로봇 산업에 있어서 감속기가 왜 중요한 섹터인지 설명 말씀과 함께 여기서 이제 찝어드렸었던 수혜주 종목들이 뭐 대박이 났습니다. KPF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삼성전자 숨겨진 수혜주로 해가지고 상한가가 갔었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찍어 드렸었던 구우림기계, 우림 PTS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구간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찍어 드렸었죠. 우림 PTS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막 지금 이제 한 8,000원부터 한 30% 정도 상승세까지 나와줬고요. 뭐 다른 종목들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해성 TPC 같은 종목도 어제 이제 급등 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한 40% 정도까지 급등세를 나타내 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미리미리 선취 관점으로서 제시를 해드려서 지금 이제 급등 타이밍 시청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로봇주 급등 잡아내실 수가 있었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중 G2 패권 전쟁에 따라서 선진국들의 리쇼어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리쇼어링이 앞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게 될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라고 하면은 중국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동남아 쪽 인도네시아 쪽이라고 하던가 인건비가 굉장히 싸다 보니까 글로벌 IT 빅테크들이 생산 공장을 이 인건비가 싼
이쪽으로 이제 많이 포진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G2 패권 전쟁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리슈어링이 무슨 말이다. 지금 밖에 나갔었던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들의 공장을 다시 미국 본토로 끌어오겠다. 그래서 미국 직접 투자를 늘리겠다. 라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미국 쪽으로 강하게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당 부분의 투자가 강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250조 텍사스 쪽으로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서 10년 동안 추가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170억 달러 20조 원 조금 넘는 금액이 지금 단기적으로 미국 최첨단 파운더리 공장 건설을 하는데 쓰이게 되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는 텍사스 쪽에서 제공을 할 수가 있는 세제 혜택 한도치까지 250조 규모까지 최대로 지금 공장을 신설을 할 수가 있다라는 지금 계획들을 밝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 노조, 삼성전자가 이제 2019년 이후로 노조가 생겼죠. 지금 이 노조 쪽에서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25%라는 엄청난 돈을 성과급으로 지금 지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지금 뭐 연봉 협상이 마무리가 됐는데 노조 쪽에서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고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과급 내놓으라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2019년 이후로 삼성전자가 50년 동안의 무노조 경영이 깨지게 되면서 해당 업체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공정이라고 하던가 2차 전지 공정이라고 하던가 이런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로봇 도입이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삼성전자 무인 공장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줬죠. 2030년까지 100%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을 하겠다. 애플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률이 26%예요. 지금 이제 이 애플 쪽과 삼성전자가 그 경합을 하고 있는 IM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모바일 분야의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 남짓밖에 나와주질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한 15%, 18% 정도. 전성기 때 2018년도 같은 경우도 애플의 지금 영업이익의 지금 미치지 못했어요. 전성기 때 같은 경우도 한 23% 정도 영업이익이 날리는데 글로벌 업체와 지금 생산성 경쟁 측면에 있어서 공장을 자동화하는 게 불가피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중국 자체가 인건비가 상승을 하기도 했고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 제재를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 투자가 중국 쪽으로 굉장히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이라던가 우리나라 한국에다가 지금 공장 신규 투자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두 나라가 전부 다 인건비가 무지막지하게 비쌉니다.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에 따라 가지고 인구 절벽까지 나와주게 되면서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인력을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해외 IB들 같은 경우는 G2 기술 패권 전쟁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될까? 뭔 말이냐? 미중 간의 분쟁이 이 기술 패권 분쟁이 수십 년 동안 지속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G2 패권 전쟁에 따라 가지고 경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잘 유기적으로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하다가 이제 이 해당 부분에 있어서 경제가 블록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전에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펼쳐지고 난 이후에 러시아 증시라던가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반값 석유를 먹고 100%막 펌핑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후 러시아 전쟁 이후로 미국 증시라던가 우리나라 뭐 대만,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박살이 났었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 경제가 패권 전쟁에 따라서 블록화가 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제조업 회기를 통해서 이게 바로 제조업 회기가 뭔 말이다? 리쇼어링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다가 직접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쟁 이후에 세계 대전 이후에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가 지금 진행이 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이후로 이제 뭐 멕시코에 장벽을 쌓아버린다라고 하던가 이민자를 싹 이제
규제를 해버리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상황이죠.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일할 사람도 없는데 일할 사람이 인건비마저 지금 굉장히 비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인력 부족이 IT 뭐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번졌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음식점 하시는 분들, 뭐 카페 하시는 사장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알바를 구할 수가 없죠. 지금 인력이 없어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이 되고 있다. 미국이 지금 지속적으로 중국에다가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중국에다가 메모리 공장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데 이 메모리 공장에다가 추가 투자 첨단 설비를 지금 넣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패권 전쟁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선진국 중국 외에 공급망을 현재 재건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과 중국 반도체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를 지금 심화시키고 있죠. 최근 메모리 반도체 장비까지 수출을 제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첨단 공정이다라고 하면은 컴퓨터의 뇌로 볼 수 있는 이 CPU 그러니까 비메모리를 만드는 초미세 공정에 대한 제재만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장비까지 수출을 제한을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은 로봇, 스마트 팩토리, 서비스 로봇 등 이 로봇이 지금 이제 인력 부족을 해결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떻다? 인공지능이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로봇 자체에다가 반도체를 공급을 할 수가 있게 된다.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 중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생산을 할 수 있는 인건비가 싼 공장도 이제 중국이 될 수가 있었고 어마무시한 내수 덕분에 이게 중국 자체가 소비를 지금 이제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재가 중국에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뭐 이제 칩포 반도체 동맹 쪽으로 참여를 하는 그 반도체들이 중국 쪽으로 수출도 이제 제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반도체 업체들의 매출액, 특히나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향 매출액이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한 4, 50% 육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업체 타격이 너무나도 크겠죠. 그럼 이 로봇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최첨단 반도체가 중국으로 가는 이 공급망이 로봇 쪽으로 선진국의 로봇 쪽으로 갈 수 있는 이 공급망 그러니까 반도체의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단기적으로 대규모 이 중국에 대한 그런 대규모 그 법안 진행을 900조 원 정도를 지금 한 달 사이에 계속적으로 지금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7월 28일이죠. 7월 28일 당시 때 민주당이 500조 원 규모의 기후위기 대응 법안 그러니까 이게 일명 인플레이션 대응 법안이겠죠. 그렇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에너지 투자로 전기차 2차 전지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500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는 발표를 했었고 이거 이전에 그 한 달 이전에 400조 원 정도 규모로 어떻다?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지원법은 무슨 말이냐?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수출을 제한을 하는데 제재를 하는데 지금 이제 동참을 해주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 측에서 수십조 원대 수백조 원대 엄청난 자금적인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최근 대규모 빅테크 지원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서 한 달 사이에 900조 규모의 엄청난 천문학적인 지금 돈이 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국을 견제를 한다라는 거는 현재 이제 바이든의 그 출신 정당이었었던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까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견제에 대한 내용은 미국의 여야가 초당적인 합의가 진행이 되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리쇼어링에 따른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공장을 중국 본토로 가져오는 이 리쇼어링 전체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로봇 투자 발표 임박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구간에 있어서 반도체 첨단 설비 그리고 2차 전지 첨단 설비들이 설치가 되는 데 있어서 이 로봇 투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기대를 지금 해보실 타이밍이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상한가 한두 방으로는 안 끝나겠죠.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이제 드디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슨 로봇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한 대 몇십억 몇백억 하는 엄청난 최첨단 장비로서 지금 진행이 됐는데,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산업용 로봇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2020년대 이후로는 $10,000 선 안에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이 산업용 로봇 한 대 도입을 하는 게 사람 한 명 채용을 하는 것보다 더 싸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로봇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수준의 최첨단 기술력을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력이 확보가 되게 되면서 로봇 가격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보편화가 될 수 있는 토양이 현재 구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뭐 배터리 기술도 발전을 하고요. 인공지능 기술도 발전을 하고, 통신혁명도 진행이 되고요. 뭐 빅데이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진행이 되고요. 이 수많은 지금 로봇 산업이 발전을 할 수 있는 이 현재 상황이 구축이 된 상황에 지금 이 특히나 중요한 인공지능 기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는 어떤 것을 봤습니다. 아니면 듣습니다. 아니면 그 냄새를 맡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를 하겠죠. 인지. 어떤 게 있다. 인지를 하고요. 이게 그 이후에 이거를 먹을까 말까. 아니면은 지금 뭐 쳐낼까 말까. 판단을 하겠죠. 그 다음에 판단을 뇌에서 했다라고 하면은 신호를 발이랑 손으로 보내가지고 몸으로 보내가지고 몸을 이제 컨트롤을 하겠죠. 이 지금 사람의 이런 생각의 그 알고리즘에서 가장 어려운 인공지능 기술이 판단이라는 거예요. 판단. 그러니까 지금 이 글로벌 빅테크 데이터 센터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는 게 이 판단이라는 거를 진짜 그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짜 사람이 이제 이 지구를 망친다라고 판단을 내려가지고 사람을 멸종시키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이 지금 이 판단이라는 거를 반도체가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뭐다?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이제 반도체 자체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딥러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차라고 하던가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이. 자율주행차라던가 로봇이 있어요. 지금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하게 되면서 이런 신호들을 있다. 이런 지금 상황을 인지를 해서 지금 이제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에다가 데이터를 보내요.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가 수천만 마일을 누적을 한 데이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이 최적이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직접 반도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를 누적을 해가지고 최적의 상황을 데이터 센터에서 대안을 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이 데이터 센터에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다? 자율주행이나 로봇들이 지금 어떤 상황을 인지를 하는 지금 기술력까지는 된다는 거죠. 인지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인지를 했다라는 거를 데이터 센터에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을 보고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인지를 하고요. 판단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제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뭐다?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데이터 센터에게 인지를 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상황 보고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그 데이터 센터가 진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누적이 되어 있는 이 데이터 중에 네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행동을 내리는 게 가장 최적이야 라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데이터를 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다? 이 판단을 기초로 자율주행이나 로봇들이 제어를 하게 된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딥러닝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반도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누적이 돼 있는 데이터 중에서 최적의 행동을 선별을 해가지고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지금 이 알고리즘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운전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 있어가지고 발생이 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나마 비교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좀 많을 수가 있겠죠, 상황들이.
근데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진짜 뭐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지금 이미 최첨단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상황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딥러닝, 딥러닝을 토대로 현재 지금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쪽에서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판단을 대신 인공지능 이 반도체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인 판단을 지금 대신 내려주는 지금 이 기술의 해법이 이 데이터 센터로 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술적이 비약적으로 기술력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로봇이 도입이 현실화가 되고 굉장히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인력보다 산업용 로봇 하나 도입을 하는 게 더 싸지게 되는 그런 가격 경쟁력도 가지게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2년 연속으로 현재 인공지능 AI 데이를 펼치게 됩니다. 9월 30일로 일단 연기가 됐죠. 연기를 원래 8월이었는데 연기를 한 이유 자체가 로봇 시연 때문입니다. 로봇 시연 때문에. 테슬라의 연간 주요 이벤트가 작년 이어가지고 2년 연속으로 인공지능이었어요.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배터리였죠. 배터리 주요 이벤트가 배터리 데이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타사 대비 압도적인 자율주행 딥러닝 경험치를 가지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수백만 대 지금 전 세계로 판매가 되어 있는 모든 테슬라 차량에 자율주행 반도체가 탑재가 되어 있고 통신 반도체가 탑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자율주행 데이터를 전부 다 지금 이제 테슬라 상하이 데이터 센터라고 하던가 미국 텍사스 이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쪽으로 전부 다 이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금 이제 뭐 자율주행 업체 구글 웨이모나 뭐 지금 뭐 그 엔비디아 쪽이나 지금 이제 이 자율주행 쪽에 있어서 딥러닝 경험치가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러면서 오토파일럿 카메라 기술력까지도 굉장히 압도적이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압도적인 자율주행 기술력을 로봇에다가 적용을 한다라는 계획이겠죠. 테슬라의 일명 옵티머스 인간형 로봇이 기가팩토리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동차를 만드는 최첨단 설비의 이 3D 작업 사람이 하기 힘든 뭐 더러운 어려운 그리고 이제 뭐 위험한 그런 이제 작업들에 로봇을 직접적으로 투입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전자전기, 자동차 생산 등 첨단 공정의 돌발 상황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이미 굉장히 첨단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옵티머스 로봇이 지금 발표가 되는데 얼마나 멋진 그런 시연을 보여줄 것인지 세계인의 지금 관심이 9월로 눈이 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람형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를 지금 개발을 한다라고 했고요. 축적된 오토파일럿 딥러닝 기술을 로봇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 어떤 획기적인 방법으로 로봇을 지금 첨단 공정에 도입을 할 건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 AI 데이 지금 그러니까 인간형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것처럼 뭐 이제 주행을 하는 게 아니라 보행을 하게 되겠죠. 아니면은 이제 무슨 드릴로 뭘 뚫는 게 아니라 인간형 로봇 같은 경우는 손으로 짚는 그런 이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손해를 파지한다 이런 말이 있겠죠. 그래서 보행이나 파지나 인간형 로봇의 특화 움직임을 AI 딥러닝에 어떻게 획기적으로 적용을 할 것인가 이 내용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진행이 되는가에 따라서 산업용 공장에 특히나 테슬라의 공장에 직접적으로 이 인간형 로봇이 사람을 대체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엄청나게 또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완성차 시장에서 테슬라만큼 영업이익을 뽑아내는 기업이 없습니다. 15% 정도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테슬라가 이 비용 절감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애플처럼 한 30% 육박을 하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뽑아낼 수가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자율주행 칩을 자체 칩을 개발을 한 회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슬라는 실제로 이제 테슬라의 슈퍼컴퓨터가 있는 데이터 센터의 그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방대한 내용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누적을 하고 있다.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한
2배는 비싼 것 같아요. 삼성전자 250조 원을 들여가지고 미국 텍사스에다가 반도체 공장 10년 동안 11개를 짓겠다. 텍사스주에다가 세제 혜택 신청서를 최대 맥시멈으로 신설 계획을 포함을 했다. 지금 삼성전자가 2024년 가동을 목표로 텍사스 파운더리 공장에다가 22조 투자를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지금 착공식이 조금 미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22조를 포함해서 10년 동안 250조 투자를 진행을 한다. 지금 현재 확대 해석을 경계를 했지만 중국 쪽 투자가 삼성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다? 미국 쪽으로 전부 다 때려 박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중국형 투자를 축소를 하면서 국내 캠퍼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텍사스 반도체 양대 거점을 형성을 하는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인건비가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엄청 비쌉니다. 특히나 최근 2년 3년 정도 동안에 IT 빅테크 뭐 카카오라던가 네이버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이 뭐 스타트업 업체들 뭐 이런 스타트업 업체들에서 전부 다 이제 프로그래머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인플레가 많이 심각하게 나가지고 부르는 게 값입니다. 지금 뭐 2억, 3억 뭐 연봉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돈이 엄청나게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이 된다. 산업용 로봇을 통해서 해당 최첨단 설비들이 무인화 공장을 구축을 하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용 로봇을 통해서는 반도체 공급 플랫폼을 확보가 되게 된다. 무슨 말이냐? 실제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반도체 공정에다가 산업용 로봇을 그러니까 공장에 직접 들어가는 산업용 로봇을 투입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 자체의 영업이익률을 키우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중국이라는 가장 큰 소비 시장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우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국의 반도체 소비를 이 로봇 쪽에서 새로운 반도체 공급 플랫폼이 이 로봇 쪽에서 이제 가져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로봇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들어간다. 삼성전자는 지금 굉장히 한 2년, 3년 정도 동안에 차세대 먹거리를 뭐로 정할 것인가, M&A 뭐로 진행을 할 것인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일단 삼성전자는 방향성을 정했죠. 차기 신규 먹거리 지금 로봇으로 완전히 정했고요. 궁극의 가전은 스스로 일하는 로봇이다.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삼성 봇 브랜드 로봇 청소기, 가정용 조리기. 요즘 지금 이제 뭐 CF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무슨 음식물이 아직 조리가 된 비조리의 음식물을 넣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그냥 이제 조리를 해줘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이제 서빙 로봇, 뭐 아니면은 산업용 로봇 등에다가 이런 지금 로봇의 전반적으로 서비스용 로봇부터 산업용 로봇까지 삼성 봇이라는 브랜드를 전부 다 적용을 할 예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도 1차에서 3차 협력사까지 같이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산업용 로봇을 개발을 하게 되겠죠. 무인화 공정을 위해서. 이런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맡긴다라고 하더라도 삼성 로고가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삼성 봇 브랜드로서 산업용 로봇도 개발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일단 가전 로봇들 같은 경우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공간 제약을 극복하는 정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1년 정도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로봇 청소기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에어컨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무슨 형광등이라고 하던가 이런 거를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요즘 갤럭시 워치 있지 않겠습니까? 시계 대신 이제 차고 있는 갤럭시 워치가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 불 꺼라. 로봇 청소기 지금 우리 1시간 뒤에 가니까 깨끗하게 청소해놔라. 더우니까 에어컨 좀 미리 한 24도 정도에 좀 설정을 해놔라. 이런 지금 이제 내용. 근데 사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로봇으로 보기는 힘들겠죠. 일단은 사물 인터넷을 통한 공간 제약을 극복하는 수준이 초기 단계 가전 로봇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고요. 추후에 지금 이제 삼성그룹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담당을 하는 SDS 쪽과 협업을 결국에는 진행을 할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로봇의 딥러닝, 지금까지 한계에 봉착했었던 게 로봇이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이 판단을 딥러닝을 통해서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모든 상황을 축적을 하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일을 해야 돼라고 이제 판단을 대신 데이터 센터에 축적된 데이터가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 SDI 쪽과 삼성전자가 협업을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 로봇 딥러닝 확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5 통신을 통해서 스스로 일하는 로봇,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궁극적으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4년 뒤에는 그 결혼할 때 혼수에 이런 지금 이제 가전 로봇 이제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런 뭐 매니퓰레이터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하던가 이제 필수 그 뭡니까? 필수 혼수로 이런 로봇들을 이제 들고 가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웨어러블, 모빌리티, 매니퓰레이터 로봇 등 세 가지 폼팩터를 삼성전자 로봇이 지금 전략을 진행을 하고 있다.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는 많이들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뭐 체크를 안 하면 될 것 같고요.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배송을 해주던가 뭐 다른 이제 그런 운송 개념으로만 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전 로봇에 해당이 되는 이 주행을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그냥 모빌리티 로봇으로서 같이 협업돼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삼성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도 이런 모빌리티 로봇으로서 또 볼 수가 있겠죠. 매니퓰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로봇 팔이 달린 로봇 팔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로봇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는 로봇 팔이 달려 있는 이 로봇을 매니퓰레이터 로봇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가전 로봇은 지금 웨어러블, 모빌리티, 매니퓰레이터 로봇 쪽 세 가지 폼팩터로 집중이 되고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문으로 붙어가지고 반도체 협력사들과 함께 공동 개발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삼성 봇 브랜드로서 위탁 생산이 해당 1차, 3차 협력사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반도체 협력사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자회사인 세메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OHT 자동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 SK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라던가 전 세계 반도체 공장을 간다라고 하면 전부 다 이 OHT 공정이 있습니다. 뭐 오버헤드 뭐 그 운송이다 해가지고 이 머리 위에서 얘가 이제 열로 갔다가 길 따라서 철로 따라서 열로 갔다가 이제 하는 이 OHT, 이게 지금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는 자동화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OHT 공정이 지금까지는 일본 다이우쿠사 쪽이 글로벌 독점 체제였어요. 근데 세메스 쪽이 2016년 쪽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국산화가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는 돈만 뭐 1조 원 정도가 됐었는데 이거를 지금 세메스가 국산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을 올리게 됐겠다. 그래서 다이우쿠 그 장비를 완전 대체, 다이우쿠의 로봇을 완전 대체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빅테크 고임금입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S&P 500,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표 빅테크 기업들 S&P 500의 중간 연봉이 평균 20만 달러예요. 2억이 그냥 2억 5천 정도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중간 연봉 같은 경우는 1억 5천 정도 됩니다. 빅테크 고임금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로봇 같은 경우, 그러니까 로봇이 생산 인력을 완전 대체를 하는 게 삼성전자나 글로벌 빅테크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생산 같은 경우는 반도체 뭐 미세 공정이나 2차 전지 생산이나 이런 이제 생산 같은 경우는 로봇이 전부 다 완전 대체를 하고, 사람 같은 경우 전부 다 어디에만 집중? 연구개발, R&D 쪽으로만 집중을 하게 되면서 인건비가 이제 뭐 많이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이라고 하던가 한국 쪽으로 삼성전자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있어 인력난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로봇에 대한 자동화 설비가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이었고, 해당 부분에 있어서 급등 타이밍 같은 경우는 뭐 당장 일주일, 2주일 전에 올라간다 그러면서 이제 뭐 공작기계 이런 내용들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뭐 대성 TPC도 뭐 40% 급등하고요. 뭐 다른 이제 뭐 KPF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 가고요. 뭐 우린 PTS도 한 3-40% 급등하고, SPG 같은 경우 뭐 한 2-30% 급등하고 했었다. 뭐 대박 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해당 자료들 같은 경우는 급등 타이밍 어플리케이션에서 전부 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셔서 꼭 이용을 하고 가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삼성전자의 노조입니다. 노조. 2019년에 삼성전자 노조가 공식으로 출범을 했죠. 지금 이병철 그 회장 이후로 50년 동안 무노조 경영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무노조 경영이 끝이 났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뭐 이번 주에 노사협의회와 9% 인상 임금을 협상을 들어갔어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국 그 기업들 중에 초봉 임금이 가장 비쌉니다. 5천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지금 어떻다? 올해 9개월 만에 이 9% 임금 인상이라는 지금 이제 뭐 업계 최고 수준의 인상을 했는데도 지금 노조 쪽에서 지금 이 노사협의회와 사측에서 둘이서만 한 거는 노조 없이 노사협의회랑 사측에서 한 거는 불법이다. 그래서 이 노조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직원의 계약 연봉을 1,000만 원을 일괄 인상을 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성과급 같은 경우는 연봉 곱하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000만 원 이상 올라간다는 거 한 3, 4천만 원 더 올려달라고 지금 노조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노조 같은 경우는 계약 연봉 1,000만 원 일괄 인상을 해주고 매년 영업이익의 25%를 성과급으로 지금 지급을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삼성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뭐 1년, 2년, 3년 정도는 영업이익 25% 달라고 버티고 버텼는데 지금 이런 구간에 있어서 조금만 더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영업이익 5%, 10%는 더 내놔야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공정, 자동화, 생산 공정의 자동화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다. 연장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로봇 본격 양산이 들어가는 이 시작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 자회사인 세베스가 한국 장비업계 최초로 매출 지금 이제 2조 원 훨씬 넘었죠. 이건 예전 뉴스니까. 삼성전자 일본 독점 산업용 로봇 국산화 작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일단은 OHT 같은 경우는 완전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미국 신규 공장에만 10년 동안에 250조가 들어갑니다. 텍사스 지역에다가. 그럼 1차, 3차 협력사들과 이 무인 공정 장비 연구 개발하고 양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세메스가 굉장히 또 뭐 진행이 될 거고 세메스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장비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모멘텀이 강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뭐 SFA 같은 그 협력사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2차 전지까지 확장을 하면서 지금 장비주들의 영업이익 캐파가 퀀텀 점프하는 시기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타이밍에 장비 기업들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웨어러블, 모빌리티, 매니퓰레이터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삼성봇 3대 폼팩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진행이 되게 된다. DS, DX 이게 이번에 삼성전자 쪽에서 부문 이름 바꿨는데 DX 같은 경우는 모바일과 가전 여기에 이제 로봇이 들어갑니다. DS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 협력사들과 공동 개발 들어가 가지고 본격 투입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DX 부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게 웨어러블, 모빌리티, 매니퓰레이터 등 삼성부 3대 폼팩터가 가전 쪽이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뭐 내장재, 외장재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반도체가 뭐 첨단 공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로봇 공정 같은 경우는 그런 뭐 반도체 아니면은 뭐 로봇 감속기 아니면은 외장재 이런 것들을 합쳐서 조립을 하는 공정이니까 가전 쪽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업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X 등의 이 삼성전자에 있어서 전 부문의 로봇 신사업이 본격화되는 시기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들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 자회사 세메스 쪽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OHT 시스템 물류 라인 제어 장치를 실질적으로 수주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차세대 반도체 물류 라인은 지금 세메스 쪽이 전부 다 이제 자동화 라인 같은 경우는 먹어 들어갈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획기적인 실적 성장. 특히나 지금은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삼성전자 미국 공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삼성그룹 전반적으로 설비 투자가 폭발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동화 공정의 메인에서 RS 오토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으로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자회사 세메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일본의 다이오쿠 독점 OHT 완전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RS 오토메이션이 직접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RS 오토메이션 로봇 모션 기술력 1위 기술력이고요. 삼성전자 로봇 분야 대형 그리고 다수의 M&A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M&A 기대감까지 삼성전자가 인수합병 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M코어입니다. 삼성전자 쪽이 아니라 삼성전자 쪽에서 세멘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OHT를 완전 납품을 해버리다 보니까 SK하이닉스도 이제 부러워요. 그래서 이제 SK 쪽의 그룹에서 이 OHT를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는데 이 SM코어가 향후 굉장히 축이 되는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 주주가 SK이고요. 로봇 물류 자동화 회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와 바이오까지 진행이 되겠죠.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지금 보시면 똑같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자동화, 2차 전지도 자동화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당 지금 이제 자회사들에게 자동화 시스템을 납품을 하는데 지금 SM코어가 이 해당 부분에 있어서 수주를 받아서 SK그룹 쪽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납품을 하는 기업이죠. SK하이닉스 지금 반도체 OHT 수직 계열화 진행 중이고요. 아직 성공을 하지는 못했는데 실제로 뭐 자동화 설비 같은 경우는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SK온 쪽 최근에 지금 신규 공장 어마무시하게 폭풍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 옌청 공장에 500억대 수주했고요. 해당 물량은 뭐 지금 1년 영업이익 60% 달하는 이런 지금 이제 수주들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지금 미국 조지아 공장 SK온 1조 3천억 규모 장비 발주 들어갑니다. SM코어 지금 자동화 설비에 있어서 수혜 받을 수밖에 없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탑스입니다. 인탑스 삼성 로봇 그러니까 웨어러블 로봇을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웨어러블 가전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실제로 로봇을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전을 생산을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크고 이제 필수적인 반도체나 뭐 그런 제어 시스템들이 모여서 조립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탑스의 웨어러블 IT, 뭐 삼성 그 갤럭시 워치 아니면은 이제 가전 부품들 납품을 하고 있고요. 8월 출시를 하는 이 웨어러블 로봇 잼스의 초도 물량을 인탑스가 지금 실질적으로 위탁 생산을 맡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MS 방식이고요. EMS 방식은 뭐 재료부터 뭐 이제 조립까지 모든 이제 토탈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삼성 연구 개발과 로고가 붙어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 이후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뭐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던가 이런 지금 이제 로봇들 추가적인 그런 사업이 확장이 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로봇에 있어서 추가 협력 기대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스입니다. 합병 상장을 그 스펙 쪽과 진행을 했었죠. 반도체 후공정, 자동 판정을 하는 엑스레이 검사 장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업체입니다. 지금 이 엑스레이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엑스레이 장비까지 같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2차 전지 엑스레이 검사 장비까지 매출이 본격화되는 시기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쪽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뭐 그 2020년 당시 코로나 팬데믹 펼치고 4월 이후 찍었었던 저점 라인대를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저점 부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메리트가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최초로 무인 자동 방식 진행을 하는 그러니까 반도체도 검사를 하고 2차 전지도 엑스레이로 검사를 해서 획기적으로 이제 공정을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자비스 쪽에서 확보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도움을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뭐 로봇 이런 지금 대박 자료들 뭐 우린 PTS 뭐 한 30% SPG에 뭐 한 30% 해성 TPC 한 40% 오늘 지금 KPF 얼마 갔습니까? KPF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급등 타이밍 100% 무료 주식 어플리케이션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뭐 카카오톡 다운로드 받는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구글 플레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이 로봇 보고서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급등 타이밍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다라고 하면은 여기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있습니다. 여기 이제 클릭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기 필독 미래산업 로봇 보고서 있죠. 여기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에 다운로드 받으시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무인공정 관련된 기술적인 흐름들과 관련된 수혜주를 총정리를 해 놓은 지금 이제 자료집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뭐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이 로봇 자료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등 추천주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드리고 있어요. 뭐 지난주에 이제 뭐 찍어드렸었던 종목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도 가고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이 나왔죠. 아니면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구동 자료들, 이제 로봇 감속기들 구독 자료들에 있어서 뭐 KPF 상한가, 뭐 해성 TPC 한 40% 올라가고 이런 자료들까지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100% 무료니까 지금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도움을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따봉 버튼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신다라고 하면 투자자 여러분들이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더 빠르게 영상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